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585, 1586 합번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이 미니 시사. 유라. 네, 그래서 오늘 추석 특집입니다. 추석 네. 특집. 추석 특집. 네, 추석 특집이고 네. 우리 추석 때 그 응급의료 대란 이런 것만 걱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놀라우신 분을 세계적인 모셨죠. 그런 의사 선생님 세계적인 석학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브레인. 네, 이분은 세계적인 사실 다이어트 전문가이시기도 하고요. 아 정말. 방송 근데 본인은 좀 찌신 것 같은데. 방송을 거의 뭐 모든 방송에 다 심지어 뭐 그렇습니다. 틀면 나오시는. 네, 틀면 나오시는 틀라 오상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네. 또 네, 교수님으로 맞습니다. 가정의학과 네, 계시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저기 예. 서울대학교 의대 아유, 같이 네. 동기라고. 네,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추석 때 많이 먹으면 또 살찌고 이러는데 다이어트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거 비만 요즘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예, 봤더니 요즘 며칠 있다가 이제 위고비라는 유럽에서 그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 맞았던 그 약이 이제 곧 들어온다고 그러고 아, 예. 그다음 마운자라는 약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네, 네. 또 신약 개발도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만은 이제 불치의 영역이 아니라 점점 치료 가능한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 일론 머스크가 먹었던 약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약 먹으면 진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주사를 맞는 건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집에서. 효과가 지금까지 나왔던 약들 중에 제일 탁월한 약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직접 넣는 건가요? 예, 예. 또 다른 약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임상 실험도 같이 해보면 네. 정말 효과가 탁월해요. 와 이렇게 되면 뭐 비만 클리닉이나 이런 데 다 그럼 다 망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비만 클리닉에서 그 약을 처방하는 거죠. 아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이게 약만 써서 그렇게 좋은 약을 쏜다 하더라도 인류는 항상 배고파 왔거든요. 배고파 왔으니까 살 빠지는 것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해요. 아.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을 개발해도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보다는 좀 수월하게 뺄 수 있는 약들이 나오지만은 네. 운동, 식사요법 이런 거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안 먹으면 안 돼요. 안 먹으면 오히려 더 안 빠져요. 지금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다이어트 얘기만 계속 하라고 의료 대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금 뭐 누가 보면 좀 좋은 아침인 줄 알고. 그러니까 교수님을 또 모신 그러니까,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의료 대란 우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모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저기 뭐 현재 동국대 일산병원 계신데 거기 상황 좀 먼저 얘기 좀 주세요. 이제 전공의들이 없으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네. 당직을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당직. 근데 그 전공의들은 외래 진료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래 진료 몇십 명, 몇백 명씩 보고 있다가 저녁에 당직을 며칠에 한 번씩 쓰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지금 다 이렇게 번아웃 됐어요. 거기다가 또 중환자실은 언제 코 올지 모르니까 선생님 살이 다 빠지셨고 그러네요. 스트레스 얼굴이 항상 뭐 검은 상태에서 머리도 이렇게 감지도 못한 상태에서 왔다 가시다 하시는 교수님이 많으시다가 네. 지금 이제 하나 둘씩 사직서를 쓰기 사직서를 쓰고. 사직서를. 진짜요? 근데 큰일 난 게 뭐냐면은 저희과 같은 경우는 가정학과 같은 경우는 중환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근데 중환이 많은 과들 예를 들어 뭐 호흡기내과 뭐 이런 분은 4분 계시는 중에 3분이 간두셔요. 다 간두신 거네 거의. 그럼 중환자실을 볼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병원만의 일이냐? 그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병원들이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대학병원이 3차 의료를 담당하는데 그러니까 3차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1, 2차는 남아있지만 3차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네요. 근데 1, 2차, 3차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네. 대학병원의 역할은 뭐냐면은 중증 환자, 그렇죠. 누가 암에 걸리거나 암 3기, 4기 말기에 걸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예를 들어 이태원이야, 이태원 교통사고, 뭐 사고 나면은 아니면 지나가다 교통사고 나면 급히 오는 환자를 해결해줘야 될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아까 호흡기내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 중환자실에 이제 벤틸레이터라는 의식이 없는 분들을 다 케어해서 살리고 계신 분들인데 네. 그런 분들이 현장을 떠난다는 거는 좀 공포를 조장해서 죄송한데 예. 정말 지금 아프면 안 돼요. 사고 나면 안 아프면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요. 무서워요. 그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수술 자체를 이제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가요? 외과 선생님들은 수술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수술 안 하다 보면 또 손기술이 떨어지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네. 병원도 수술을 막 시키고 싶은데 네, 네. 예를 들어 수술실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수술을 선생님이 교수님이 가서 수술을 하시면은 네. 수술을 할 때 마취를 걸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마취과 의사가 네. 그 본래 방마다 하나씩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가서 마취를 걸고 또 딴 방에 가서 마취를 거는 동안에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게 전공이라든지 그렇지, 전공. 그런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네. 전공의들이 확 사라졌어요. 없었죠. 네. 근데 거기다 또 PA 간호사들이 그걸 했다고 큰일 나요. 법적으로도 그 사고 생기면은 네. 그 어떻게 또 PA 간호사들이 원하지도 않고 아, 그래요? 그럼 누가 봐줘요? 어.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싶어도 백업이 안 되니까 어. 수술을 못 하고 예. 그분들이 만약에 올라가서 수술에 합병증이 있거나 뭐 부작용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한 호흡기 내과라든지 뭐 여러 과에서 이렇게 순환기 내과나 이런 데서 이 커버링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럴 의사가 없잖아요. 지금. 다 나가고 있는. 얼마 전에 뭐 뉴스 보니까 정부에서 뭐 PA 간호사법 그걸 여야 합의로 이제 뭐 통과시켰다고 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찬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네. 왜냐하면 의사들이 본연의 보다는 미용이나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되고 간호사의 역할을 좀 늘리는 것도 괜찮은데 네. 실제 현장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의견은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있어 자기한테 책임이 더 오니까 그렇죠. 여기 의료사고나 나면 누가 책임지냐. 음. 근데 의사보다는 아무래도 본인들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우리 영역을 좀 넓혀서 이 간호사 역할을 더 그 다 양쪽으로 옳은 이야기는 한데 네. 왜 하필이면 이때냐는 게 문제죠. 왜냐면 이제 뭐 의대 정원 늘리고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의사분들이 또 안 계시고 하니까 또 네, 그런 급해서 거 그러는 건 아는데 이런 사태까지 가기 전이나 네. 아니면 좀 평온할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네. 이렇게 급하게 땡빵 하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 아닌가 하고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군의관하고 뭐 공보에 투입하는 것도 뭐 마찬가지 땜빵이잖아요. 그것도. 뭐 어떻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게? 공보이들이요. 네. 저는 이제 그 과는 가정학과지만 인턴 레지던트 할 때 응급실하고 수술장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네, 네. 뭐 흉부외과만 2달 돌고요. 신경외과, 뭐 응급실, 소아응급실까지 다 돌아봤던 사람으로 물론 오래전에 이야기고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그럼 지금 투입해도 되겠네요, 지금? 지금도 다 잊어버렸어요. 아, 잊어버렸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응급실에 가면요. 전화를 받잖아요. 환자가 오잖아요. 그럼 전화를 해야 돼요. 네. 전화를 해서 무슨 과에 누가 있고 네. 이건 누가 볼 수 있고 그다음 병원의 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 환자를 어떻게 네. 매니지하고 네. 어떤 검사를 내고 CT나 MRI는 얼마나 가능한지 네, 네. 뭐 이런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되려고 그러면은 네. 며칠이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걸리군요. 예. 그리고 그걸 전공의들이 좀 가르쳐주면 좋은데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그렇죠. 환자가 좀 예. 예. 거기다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한계가 거예요. 있죠.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 환자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끔찍하죠. 거기다 환자들 몰려들잖아요. 예. 근데 제 경험,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오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 20명 정도가 한꺼번에 와요. 네. 10명 정도가 왔다 싶시다. 그러면 사소하게 배가 아파요 하고 왔는데 그 안에는 배에 장이 터져 있는 사람도 네네. 있을 거고 네. 간에 복막에 뭐가 고여 있어서 네네.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이걸 알려고 그러면 한 사람당 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예, 근데 갑자기 몰려 들어와. 한 명밖에 없어. 네. 그러면은 내가 그걸 감당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갑자기 쉬고 계시던 선생님들이 네. 그쪽에 불려간 데다가 네. 또 잘 아시다시피 군 의료기관 생각보다 젊은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별로 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군의관에 있다가 이제 그 대학병원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약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앉아서 뭐더라 하고 찾아보고 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가 군대 있을 때 흔히 네. 군의관들은 뭐 다 돌팔이 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돌발이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갑자기 하는 걸 안 하다. 네. 그러다 그럴 수 다시, 있겠네요. 다시 조금만 하면은 사건이 터지면은 네. 금방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최국님도 그동안 몇 년 못 웃겼잖아. 근데 갑자기 웃기려면 안 된다니까.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예요. 정확한 이야기. 지금 굉장히 웃기고 계신데. 그래서 아닌데 보통 사람들은 응급실 하면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은 네. 급하게 환자가 왔을 때 응급처치를 하는 의사다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의관이 무슨 왜 없냐 효과가 왜 없겠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
등이 아프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쪽이 뭐 어깨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예. 근데 어깨가 아프다고 그러면 아 정형외과인가? 예. 지금 나중에 봤더니 신근경색증 때문에 어. 그쪽 파도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런 환자들을 예. 그 짧은 시간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 응급의학과 의사처럼 예. 뭔가 명확하게 판단이 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되는 과가 아마 그 중에 제일 탑이. 그럼 정부가 지금 군의관을 투입하겠다라는 건 정말 이건 너무나 모르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아 이게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네. 지난 정부부터 항상 그래왔는데 예. 펜때 굴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현장에 와서 환자 한 번 안 본 분들이 예. 펜때를 굴려서 이렇게 하겠다고 의료 정책을 세우는 거는 네. 이제는 좀 지양해야 돼요. 아. 생각해 보세요. 탁상 공무원. 네, 이런 얼마 전에 저 서울대 배우 소아흉부외과 교수 한 분이 예. 임청 임청. 아니 한이 곽 누구라고 소아흉부외과 선생님이 아, 그런가. 그 뭐 오줌 한 방울 예. 피 한 방울 안 묻혀 손에 안 묻혀보고 안 받아본 사람이 예. 무슨 이런 정책을 아, 하느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요 보고 예. 있으면은 예.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건 이 정부만 아니에요. 이전에도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가 나와 있는데 막 나와서 떠드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코로나를 정말 보고 있는 선생님들은 네. 바빠서 텔레비 출연을 못해. 아. 이게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기자들께서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네. 아 바빠도 전화를 안 받는데 조금 한가하신 분들이 전화를 너무 잘 받는데요. 아, 그렇죠. 전화만 하면 막 그러다 네. 보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뭐 현장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고 있군요. 네, 그래서 네. 서울대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말 후회하는 게 이 의료 정책이나 여기에 대한 공부를 안 했던 게 너무 후회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후배긴 하지만 그런 후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 참 저는 100% 공감하고 저도 굉장히 근데 공감하고. 우리가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뭐 응급실 잘 돌아간다고 막 말씀하셨는데 사실 근데 그러면 그래놓고 그런 군의관 투입할 필요가 없는데 투입을 왜 하는가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군의관들도 딱 막상 딱 오면 딱 이제 응급실에 와 보면 자기가 뭐 환자 한번 잘못하면 의료 소송을 당하잖아.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뭐 2천만 원 지원한다 뭐 이런 말 하지만 응급 소송이 뭐 11억, 20억 나오는데 무섭잖아.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도 도망가면 뭐 사법 처리하겠다 그러고. 사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고. 제 이야기는 아닌데요. 네. 그냥 변호사들끼리 하는 이야기라서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변호사들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근데 변호사들이 늘어나면 뭐 하겠어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딘가 소송을 걸 걸 찾아야 돼요. 그렇지. 근데 제일 애매하고 제일 걸기 쉬운 게 의료소송. 의료소송. 사람이 죽었는데. 네. 그거 하나.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귀에 귓밥 하나 있잖아요. 아, 네. 애들 귀지가 너무 강하게 있으면은 나중에 청력 발달에 지장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거기에 구멍 하나 뚫어주는 그 시술이 있잖아요. 예. 그걸 하면은 뭐 몇천 원인가 받는다고 그래요. 몇천 원? 근데 이제 붙잡아야 되는데 간호사하고 엄마하고 붙잡았는데 애가 막 움직였어. 이게 고막이 다치잖아. 아. 소송을 갖다 뭐 한 2천만 원 그죠? 냈다고 아, 그러거든요. 졌어요. 네. 그다음부터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참 이게 근데 이건 너무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일부러 뭔가 그렇게 하려고 절대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아주 아, 옛날 그럴 수도 이야기를 있어요? 하면요. 네. 아니 그 일부러 그랬다는 건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러 네.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뭐 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수술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네. 우리 젊었을 때 그 인턴 레진 할 때 보면 교수님들 술 드셔도 어쩔 수 없이 환자 살리려고 수술하고 그랬어요. 아, 이렇게 회식하고 있다가 또 투입되고 막. 근데 요즘은 그랬다 큰일 나잖아요. 큰일 한 방울만 마셔도 예. 막 수술 못 하지. 수술 네. 못 해요. 아. 그런 세태가 왔으니까 그 세태에 맞게끔 이게 변하다 보니까 네.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의사들도 그때그때 컨디션이 달라요. 네. 해결할 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갖춰져서 내가 못하면 누군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해야 되는데 해야 그러면은 되는데, 예. 돈이 무지무지 들어요. 어. 의사 인력비 뭐 3억 뭐 이렇게 준다? 네. 안 돼요. 음. 왜 지방의 의료에 응급실에 의사들이 왜 안 가겠어요? 가서요. 자기 혼자 왜 떨어져 있어요? 수술하다가 아니면 처치하다가 네. 갑자기 심장내과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해. 네. 근데 심장외과 선생님, 네. 흉부외과 예. 없어. 없어. 그럼 왜 저기 서울이나 이런 네. 대도시로 네.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혼자. 보내다가 죽으면 이 사람 책임이잖아. 너무 또 뒤집어 그럴 수도 쓰게 돼 있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해야 될 거는 인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시스템을 갖춰야 시스템. 된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100% 인상해 줄게요 하고 하더라도 그 정도 시스템 갖추려면 그 돈 갖고 부족해요. 예를 들어 예. 분만 산부인과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분만. 산부인과 선생님들 다 하고 그다음에 산부인과 이제 출산도 줄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산부인과에 애 낳고 아니면 뭐 우리 C색이라 그래서 네, 제왕절개.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얼마 내는지 아세요? 한 제왕절개가 정확하게는 않아요. 한 2, 30만 원, 40만 원 정도. 예, 저도 그렇게 많이 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애 분만하고 나면은 아마 본인 부담금이 뭐 몇만 원 정도일 네, 거예요. 네. 미국에서 애 나오면 얼마인 줄 아세요? 보험 되는데. 보험 되는데 음. 몇백만 원 정도? 미국에 300만 원. 없어가지고 2천만 원. 2천만 원. 보험 안 되면 4천만 원. 애 하나 낳는데 자연 분만이. 2천만 원 드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현재? 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그다음에 나는 내시경 받아고 국가가 무료로 해주잖아요. 예, 저 내시경 받아봤죠. 예. 내시경 할 때 10,000원, 20,000원 내잖아요. 네네네네. 몇만 원 내잖아요. 예, 그 예. 수면하면은. 근데 미국에서는 200만 원이에요. 내시경이. 예, 그 다음에 이게 맹장 수술 이렇게 맹장인데 정확한 충수돌기염 수술인데 네. 맹장 수술이라고 합시다. 맹장 수술하는데 어떤 환자 한 분이 와서 군시렁 와서 미국 의료를 욕해요. 예. 한 두세 달 가 있는 거라서 아들 데리고 갔는데 네. 아들이 그때 맹장염에 걸린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수술하겠냐 물어보면 수술하자고. 예. 그리고 나중에 2천만 원 나요. 연장 수술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 대학 교수대 대학원장인데 그 후배인데 미국에 가서 와이프가 배가 아프대. 그게 시카고 어딘가 거기 병원에 데려갔어요. 예. 데려갔더니 응급실에 나 바쁘다고 안 봐주는 거야. 어. 의사 지금 CPR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간호사가. 근데 와이프는 계속 아프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따졌대요. 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래요. 네. 뭐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냐. 예. 그러다가 갑자기 배 아픈 게 좀 줄어서 집으로 가버렸어. 아. 그래서 뭐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한국인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미국 의료 시스템이 왜 이러냐.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달인가 뭐 몇 주 있다가 갑자기 청구서들이 청구서가 날라. 그게 400만 원인가? 무슨 청구서예요? 그냥 응급실 갔다. 가겠다고? 따지기만 배들었다고? 해도 그 두 번, 아니, 배들었다고가 아니라 아, 그래서 이거 뭐 응급실에 이렇게 갔다. 응급실에 간 것만으로요? 이용료, 응급실 이용료 비슷하게. 진짜. 그러니까 와, 미국은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그 의사들이 부족하더라도 굉장히 능력들이 저는 뭐 의사가 의사 보고 그런 소리에 미안한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와서 짧은 시간에 엄청난 효율을 내고 있는 의료 시스템. 그럼 지금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지금 좋은 거잖아요, 되게. 예, 되게 좋았는데 빵꾸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오랜 기간 가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유지. 이렇게 젊은 친구들도 뭐 저희 때야 뭐 일주일에 3시간, 4시간 자고 뭐 이래도 네. 그냥 의료 다 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더 좋은 세상에 보이는데 그렇죠, 왜 내가 여기에 굳이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맞아요. 젊은 의사들이 우리 네. MZ 세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저도 네. 그 시대로 돌아가서 지금 내가 그 나이였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시스템에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의사 면허만 따고 저쪽으로 가겠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의료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그걸 뭐 전공의들한테 이렇게 막 뭐라고 할 게 아니다. 예, 그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똑같아요. 네. 필수 의료의 인력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이제 더 빨리 왜냐하면 인력이 더 빨리 이제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단순하게 의료 인력 늘리면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된 판단이죠. 아,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현실에 돌아가는 게 예, 굉장히 현실은 이런데. 많은데 그냥 단순히 늘려야 됐다는 한 예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주 재밌는 예인데 정부가 과학 이야기하잖아요. 과학적인 예, 거. 예, 근데 과학적인 근거.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과학이 뭔지를 알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서민 교수가 이론을 하나 냈어요. 예. 근데 서민 교수가 이론을 내면요.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격해요. 그러겠죠.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네, 아닌가. 네. 본래 과학이란 그런 거예요. 네. 뭐 뭘 이론을 내면은 정신없이 싸우다가 이게 맞구나 하면 그 다음에 그게 네. 진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교과서에 실리고 근데 딱 그런 그래요. 과정이 없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 한 예로 중국의 이제 모택동이 네. 그 전국에 수찬성인가 어디 갔는데 참새가 막 그 쌀을 네네네. 이렇게 쪼아 먹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
이거 더 이상 참새 잡아라. 아, 그렇지. 참새를 없애야지. 예. 그 참새가 쏘아먹는 모습만 보면은 그게 진실이야. 진실이 아니라 팩트야. 그렇죠. 팩트가 예. 진실을 나는 거니까. 예, 쌀이 없어져. 예. 팩트. 그래서 전국에 참새를 다 없애라 하고 명령을 냈더니 네.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국민이 참새를 다 잡았어.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잘했네. 시도 없이 다 잡았어. 예. 잘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모택동은 예. 우리 이제 국민들을 민중들을 이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더잘 먹고 예. 잘 살겠구나. 쌀도 더 많아지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4천만 명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왜요? 왜죠? 참새를 잡는 거는 그게 맞긴 맞는데 네. 참새를 잡았고 나니까 메뚜기 떼가 갑자기 번창. 메뚜기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갑자기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네요. 생태계가 파괴돼서 오히려 본인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했지만은 예. 근데 그게 참새를 잡았을 때 다른 이펙트가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팩트하고 예. 진실의 차이는 팩트라는 거는 참새가 이걸 먹는 거 벼를 먹고 이게 팩트예요. 있지만 진실은 예, 그렇죠. 진심에 있는 진실은 국민들의 아사. 네. 그러면 좀 그리고 나중에 모택동이 뭐라고 했냐면은 급하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옛날 소련이죠. 네네네. 거기서 메뚜기를 수입했어. 참새를 수입했어. 결국에는 참새를 수입하고. 그리고 이 운동 계속 할까요? 했더니 모택동은 딱 한마디 했대요. 네. 됐어, 그만해. 그렇지만 이미 근데 지금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 지금 필수 의료 의사가 부족해 보이니까 의사를 늘리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료가 더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이게 본인이 보이는 팩트 뒤에 있는 숨어 있는 네. 진실을 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네. 그걸 갖다 여러 검증을 거치고 해야 되는데 네. 검증을 안 거치고 그다음에 의료계에 거꾸로 그 팩트 과학적 근거. 진실을 내놓으라 그러는데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은 우리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일일이 검토하고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하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응? 네. 그리고 지금 그런 이론 내놓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뭐 2,000명 이야기 안 했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해놓은 이론 자체, 필요하다는 인력 자체, 그거 좀 검증해 보자. 네. 지금 그 작업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랑 논문 3개 가지고 이게 진짜 뭐 근거다라고 내놓고 네. 나서 니네도 근거 내놔라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2,000명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과학적인 좀 근거를 좀 이렇게 대면서 좀 반박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학적인 근거는요, 진짜 과학자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걸 검토하고 또 검토를 해야 돼요. 근데 정부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과제를 내면서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써가지고 네. 만들어낸 걸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그 데이터 인력이 다 가서 모여가지고 다시 그거요. 한번 검증하고 각 병원마다 어떤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응급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인류 추계와 관련돼서 어떻게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 이런 과학적인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은 또 다른 검증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근데 걸리는 거죠. 뭐 통계 같은 걸로도 좀 어떻게 반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처음에 내세운 게 우리나라는 OECD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뭐 다른 나라 영국, 프랑스보다 적다. 이게 사실 근거였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 보면 그 뒤에 있는 자료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의료 접근성이 제일 뛰어나고 진료 횟수도 거의 3배, 2배, 뭐 3배씩 진료를 횟수를 받고 뭐 수술 시간도 제일 빠르고 뭐 이런 통계는 다 무시하고 오직 그거 자기 마음에 드는 그냥 의사 수 이거 하나만 봤잖아. 근데 실제로 어떤 제 후배가 그리스에서 그 심근 이런 거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죠. 치료 못 흉부외과. 받는데 죽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보다 인구 훨씬 많은, 그러니까 의사 수 많은 그리스의 문제점인데 그런 걸 안 보고 참 이런. 근데 의사 수를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이제 의사가 늘어나서 그 낙수 효과로 좀 필수 의료계로 또 더 많이 증가될 것이다 이런 지금 이론이잖아요. 정부 하는 얘기가. 근데 그게 교수님이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죠. 낙수 효과. 네. 영국이 그런 시도를 했죠. 무상의료 해가지고 네. 시도를 했는데요. 영국 의대 졸업생들의 대부분은 다 미국 가버립니다. 다른 나라. 미국도 의사가 부족한 거예요. 여기서 배워서 이제 더 좋은 데로 간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영국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예.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되냐면은 파키스탄, 인도, 아프리카 의사예요. 그럼 또 영국으로 온 의사. 그 의사들 어떻게든 메꿔야 예,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게 영국만 그러나? 아니죠. 프랑스는 오히려 이제 의사들 상당수는 미용 쪽으로 빠져요.
또 비용. 그러니까 공공의료라는 게 오, 예. 사실은 공공의료를 선택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돈을 주고 그러면 되는데 예. 그게 본인들의 수치하고 이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데 감기 걸려서 가면요, 그냥 쫓겨나요. 왜 감기 때문에 왔느냐? 근데 우리나라 감기를 쫓는 병원 있으면 당장에 환자 버렸다고 예. 그 소송이나 아니면 고발 들어갈 걸요, 보건복지부에. 와, 그러면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병원 갔을 때 진료를 어떤 뭐 필리핀이든 베트남 의사든 뭐 제3국의 어떤 의사를 만날 가능성도 커지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근데 그 의사들은 우리 한국 의사처럼 많은 환자를 보는데 익숙치가 않아요. 그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왜 대물을 하겠어요? 영국에는 항상 1차 의료사 월급이 얼마 정도 내가냐면 강산 노동자와 같은 레벨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아프리카나 이런 온 사람들 자기 나라보다 여기에 많으니까 와서 진료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가가지고 와서 진료를 받는데 자기들도 좀 불안한 거야. 영국인들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도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학 교수 하면서 프라이빗 클리닉 오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맹장염에 걸려서 대학병원 가면은 3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 듣고 사람 죽든 아니면 상관없어요. 원칙 그래. 대기 환자 그렇게 많으니까. 그럼 죽잖아요, 당장에.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리닉 가가지고 돈 내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늘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늘린다고 그러면 인구 추계가 하고 다른 데이터를 분명히 봐야 되지만은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 갖추는 걸 먼저 이야기 안 하고 직접부터 이야기를 했으니 아니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국가도 분명히 이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외국의 경우 다 늘렸을 경우 이렇게 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을 텐데 그게 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를 첫 번째로 했을까요? 그게 피암을 치고 오줌 한번 안 뒤집어 써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극한 건 뭐냐면은 저는 이 정부가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든지 의료를 좀 너무 간단하고 심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면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번에 영국의 정부가 바뀐 것도 이게 사실은 의료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이 의료는 지금은 누구나 쉽게 병원에 갈 수 있었고 얼마 전까지는 누구나 뭐 대학에 유명한 사람 만날 수 있었던 게 얼마 전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의료가 중요한지 몰라. 근데 지금 이런 사태가 보면서 이게 좀 진행되고 나면은 이 의료가 조금 그렇네요. 아니 의료 개혁을 할 거면 진짜 의료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터지는 어떤 그런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정부가 택한 의료 전문가들이 정말 전문가냐? 그게 아니라. 김윤 같은 사람? 정말 피 맞춰보고, 뭐 보고, 현실에서 환자 안 보는 사람들이죠. 전부 의료 관리하기라고. 그러니까 실무 전문가들과의 아까 말씀드렸죠. 얘기가 많아야 돼. 코로나 때 전화 제일 받는 사람, 할 일 없는 사람이잖아. 진짜. 그래서 방송 출연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진짜 좀 너무나 좀 충격적인. 근데 사람들이 좀 약간 이중적인 게 어쨌든 의사가 늘어나면 진료 횟수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건강보험료를 또 올려야 되는데 건강보험료는 또 안 올린다 하면서 의대 정원은 찬성, 늘리는 거 찬성. 건강보험료 안 올리겠다. 이렇게 그러게요. 이런 거 이중적인 게 있어갖고 어쨌든 이게 건강보험 재정을 완전히 갉아먹는 그런 최악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한 28조 원 정도 남겨놓고 있대요, 그래요. 근데 28조 원 정도 적립금이 그렇다는 거죠. 여유가 생긴 게. 제가 듣기로는 정부 국민들이 더 내서가 아니라 삼성이 아닌 큰 기업들이 내는 부담금이 예전보다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28조 원 정도 갖고 있는데요. 그 돈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언젠가 또 없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게 지금 의료의 지방의 의료기관 소실 이런 거는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정확한 예측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야 돼야 국민의 의료 건강보험료를 세이빙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하면은 세이빙이 안 되고 28점 금방 날라가요. 근데 이제 이 펜대 되는 사람을 저희가 요즘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에 노년 인구 늘어났잖아요. 노년 인구 늘어났는데
노인들이 지금 갑자기 그 요양병원에 이런 데 가 있어요. 근데 나는 중환자야. 예. 난 누군가 와서 간병을 해야 돼. 네. 근데 간병비가 월 300에서 400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1인실에 그냥 넣어 놓으면은 개인이 그 자식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나 개인이 월 1,000만 원이 되는 시대. 이 대통령도 이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든 그 보험 적용이 되게 하겠다 간병비를 그렇게 해놓으셨거든요. 네. 그 공약에 넣었어요. 네. 대선 공약에. 근데 지금 복지부는 뭐 하고 있냐면은 그걸 갖다가 시범 사업하겠대 3년 동안. 사업을.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사실은 그런데 돈을 28조 재워놓은 거 예. 일부라도 중환자한테 좀 쓰든지 해야 되는데 예. 그걸 3년 동안 시범 사업 하겠다면 제가 보기에는 예. 이 정권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써야 될 때 안 쓰고 예. 지금 엉뚱한데 지금 계속 갖다 쓰고 있는데 그럼 정권 끝날 때까지만 어떻게든 좀 뭐.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인지. 아. 근데 철저히 그것도 검증해야 되는데 검증해야 될 거는 검증 안 해도 되고 당장 해야 될 거는 검증한다고 시범 사업으로 가버리고 예. 그 다음에 진짜 검증해야 될 거는 검증 안 하고 이제 밀어붙이니 이게 예. 답답할 수 이게 없어요. 얼마 전 뉴스에 얘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정부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살리기 위해서 향후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하겠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10조 원 이상을 꺼내 쓰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 돈을 지금 이렇게 뒷북으로 쓰지 말고 차라리 이 돈을 진작에 필수 의료를 뭐 수가 올리거나 이런 데 썼으면은 지금 필수 의료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요. 뭐 이게 처음 밝히는 건데 제가 시민사회 수석실에 제가 소비자 연맹에 이사로 있고 이래가지고 한국 소비자 연맹에 제가 그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그 소비자 운동 하시는 분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는 회의가 있어요. 거기에 이야기를 듣겠다고 그래서 마침 우리 소아과 선생하고 식사하다가 이 문제가 크구나 해서 소아과 이렇게 급합니다 하고 정권 초기에 올렸어요. 그다음 통계도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올렸어요. 예. 근데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됐대요. 커트가 된 건가요? 누군가 잘랐겠죠. 박민수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그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일산 지역에 하고 저쪽 파주 지역에 100만 인구에 밤 8시인가 9시 이후에는 의사가 없어요. 소아과 볼 의사가. 그래서 이것 좀 해결해달라.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 했는데 이제 밑에 그런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뭐 그러면은 의사서 눌리면 해결되겠지. 네. 그거는 이제 초등학생들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데 대통령께서 그 전문가이시겠어요? 아니죠. 그 밑에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네. 대통령이 그냥 2,000명에 하고 하신 것 같아요. 2,000명인지 대통령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이야기가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 계산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 일산 지역이 아니라 서울 지역도 지금 볼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도대체 산으로 근데 금방 그게 회복될 거다 전공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생각해서 회복될 수 있을까? 한번 길을 벗어나서 다시는 못 돌아오죠. 그러니까 전공의가 돌아올까요? 특히 그러니까 돌아오더라도 인기과는 돌아올 수 있어도 필수과는 안 돌아오는 게 지금 필수과를 뭐 낙수 의사다 이렇게 사명감을 다 죽여버렸는데 있던 사람도 떠날 판인데 지금 새파랗게 젊은이들이 평생을 거기 바치겠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도미노 효과예요. 네. 이게 딱 지금 보면은 전공이 없어. 근데 전공이 돌아오면 반이 들어온다. 그럼 인력 부족. 일단 내년에 졸업생 없어. 레지던트 나와서 전문의 따는 사람 없어. 그럼 인력 부족. 그 다음에 대학교는 교수들이 이제 정년 퇴임을 해서 나가요. 네. 그러면 인력이 너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선가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불러와요? 외국에서? 외국에서는 법부터 바꿔야 돼. 법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다 면허 따야 되고. 군의관. 근데 언제 군대 환자는 또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나라에서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데리고 와요? 일단은 큰 대학병원은 지방대에 있거나 네. 2차 병원에 있는 의사들 고용할 거예요. 그럼 그럼 2차 병원은 어떻게? 그렇죠. 지방 대학교는 어떻게? 그러니까 지방대학병원. 그럼 동네 의원에서 데리고 와. 그러니까 병원장 병원장에서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장은 거기 사람들 막 끌어들일 거고. 이게 진짜. 지방 병원은 야 이거 의사 없네 빨리 구해야지. 그러면 아마 정년 퇴임한 의사들 아마 꽤 고용할 건데 다 안 내려가시겠죠? 일부 내려가시겠죠? 네. 근데 고용하는데 그분들이 밤에 당직 쓰겠어요?
붕괴네 붕괴. 예. 그리고 그분이 의료 붕괴. 그분이 의료 소송 한번 당하면 다시 내려가시죠. 의료 소송.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소아과 전문의 숫자가 사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고 숫자도 많고 외과나 흉부외과 같은 필수과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문의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문제는 그분들이 실제 그 일을 종사하지 않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문제를 왜 종사하지 않을까를 좀 들어보고 그거를 좀 해결하는 방법을 좀 생각했어야 되는데 숫자를 늘린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지금 한마디로 지금 이 사태가 길어지고 전공의들이 예를 들어 지금 안 돌아오게 되면 뭐 돌아오더라도 필수의료과에는 아까 말씀하신다시피 이렇게 많이 안 돌아오게 되면 그 말은 내가 했어요. 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이거 정말 너무나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의료가 이제 앞으로는 정점을 지나서 예.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의고 와. 그 다음에 전공이 지금 돌아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예. 뭐 기존 의사들 또 자기들 보는 관점이 있고 예. 그다음 정치권은 정치권이 보는 관점이 있고 그러다 의사들끼리도? 보니까 그렇죠. 의사가 10만 명이 넘는데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예. 한 몫을 내요? 그렇겠죠. 어디 가든지 예. 다 한 몫을 내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예. 그리고 100명이 모여도 100명 안에서 뭐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걸 갖다가 해결해야 될 거는 네. 정부예요. 좀 그래도 이전 정부가 못했던 의사수 늘렸다 올인하지 마시고 이전 정부가 못했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네.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무너졌는데 이거 되돌리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옛날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환자들이요. 옛날에는 뭐 대기업 돈 있는 사람들 다 미국 가가지고 수술하고 그랬죠. 요즘 안 가거든요. 안 가요. 한국 수술 잘하니까. 오히려 외국에서 오죠. 오히려 외국에서 와요. 음. 외국에서도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와서 수술하고 예. 심지어는 저기 돈 많은 나라 있잖아요. 그 중동의 부유국 사우디. 그 서울대 병원 뭐 분모를 만들어 달라. 왜냐면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한국처럼 항암 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매덕 드니까 못하던 걸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나라가 예. 전 세계로 몇 안 됐어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다시 돌린다. 예.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예. 그 다음에 이 정권,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까지 굉장히 여기에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와, 그럼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라는 구체적인 해결책이라는 거는 이미 뭐 없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요. 해결책은 있죠. 근데 전공의들이 안 돌아오면 전공이 지금- 돌아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 오랜 기간 걸릴 거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 정부의 초기에 그것도 사실은 뭐 욕은 나오지만은 본인들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 네. 방향이 굉장히 잘못됐고 잘못된 방향을 네. 지금이라도 틀어서 네. 5년, 10년 걸릴 걸 3년, 4년 만에 끝낼 수 있게 네. 방향을 빨리 틀어줬습니다. 아, 근데 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네. 도미노처럼 그 현상은 더 늘어나요. 이미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건 기정사실화가 된 거네요. 그러면 일단 어찌됐건 지금 뭐 정부에서 뭐 여야 의정 협의체 만들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료계에서는 그 협의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항상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생각들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 개인 생각이에요. 이건 진짜 네, 개인 네. 생각인데 그분들도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당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정권을 무너뜨릴까 예. 그런 욕심을 가지고 오시고 그러겠죠. 여당은 지금 이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 어떻게든 이걸 무마하려고 네. 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은 그 대통령실은 네. 아니 이거 뭐 우리가 이렇게 정책해놨는데 왜 우리 자꾸 또, 시비를 네. 걸어? 너네들이 그러면 우리가 더 안 되는 거야. 25년 정원은 또 정해져 있고.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지지율도 높여야 되고 네. 그 시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입장이 다 모이면은 다르고. 예. 그 안에서 보면은 의사는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거를 의사들이 바보가 아닙니까? 의사들은 뭐 하는 거야? 지들 중요한 건 우리인데. 막. 그럼 가서 뭐 그 다음에 예. 의사협회하고 전공의 단체 그 다음에 대학 교수 예. 이 삼각편대가 서로 지금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어.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의료계에서도. 누가 대표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헷갈려요. 누가 진짜 대표인가 의료계 박단이냐 이면택이냐 막 헷갈리는 건 있어.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뭐 내부
예. 이그 구조 흐름이 있었긴 했지만은 지금 보면은 일단은 지금 눈앞에 제일 우선순위는 네. 전공이잖아. 그렇죠. 그다음 전공의도 그렇지만 의대생들이 더 네. 한국에 밀어. 그럼 그 그렇죠. 친구들을 그 어떻게든 그 품고 나가려고 하는 네. 노력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정부 협의체 그거 도움은 되겠는데 네. 그 정부 대통령이시라고 대통령이시죠? 네. 그 친구들 품고 나가야 되실 분은 근데 지금 이제 보면 뭐 정권 저기 이 사태 2월 초기부터 계속 그랬는데 이제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그런 장면이 너무 좀 심하게 되고 있어서 많은 의사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근데 그럼 얼마 전에 그 있었던 그 글 있잖아요. 뭐 의사들 많이 죽어야 폐쇄 커뮤니티에 뭐 올린 죽어야 예. 된다 뭐 이런 글을 가지고 이렇게 뭐 딱 의사를 악마화한다면은 뭐 물론 그 글은 부적절하지만 그런 식의 보도가 이렇게 뭐 크게 나와서 수사하느니 뭐 이러면 사실 너무 또 일반화시키는 경향은 예,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예. 이제 더 마음을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도 뭐 그냥 에이 뭐 이렇게 그냥 마음이 이제 뭐 좀 부서져 갖고 쓴 글인 텐데 그런 걸로 의사를 일반화하고 그러게요. 악마화하는 게 이게 과연 사태 얘기에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 그 서민 교수님이 그 정말 좋아하는 친구고 친한 친구긴 네. 한데 그 서민 교수님 한마디 하면 그 악플 엄청나잖아요. 네? 저기서 뭐 죽이려고 하죠. 네. 쪽에서는. 근데 서민 교수님 같이 이제 멘탈이 튼튼하신 분들은 아 이거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네. 이렇게 하시는데 대학병원에서 맨날 하는 거 진료하고 그렇죠. 뭐 이런 예. 친구들한테는 평생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그렇지. 어우, 그게 어마어마하게 저기할 수 있죠. 가슴을 그 송곳으로 막 네. 계속 찔러대는 그런 거였을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저 나이만 되더라도 좀 그런 걸 좀 이렇게 그럴 수 있겠지 싶지만은 젊은 친구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또 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서 그럴 수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다 우리 아들 그 미래에 그 여러분들이 진료받을 대상들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전공의들도 많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뭐 좀 이상한 생각하고 있고 별난 친구들도 네, 있지만 네, 네. 대부분이 보면은 굉장히 괜찮아요. 애들이 착하고. 그러니까 그걸 일반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그게 참 안타깝긴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서도 그냥 대대적으로 때리고 대대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시청자들 보면은 모든 의사들이 다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권의식에 쩔어 있고 뭐 이런 예. 얘기 하는데 절대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살면서 보니까 진짜 의사들만큼 사명감 있는 사람이 없죠. 사실 그 뭐 수술하다가 중간에 잠깐 식은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수술 들어가고 이거 보면 정말 나 존경심 그게 들던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분명 뭐 보통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의대를 지망하거나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가는 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하는 걸 거 아닙니까? 특히 필수과 같은 사람들은 네. 더 사명감이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뭐 낙숙과다 이렇게 해버리고 참 뭐 마치 모자라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 얘기를 해버리면. 근데 또 저렇게 또 폐쇄 사이트에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한 그 몇몇 저분들은 분명히 잘못한 거죠. 너무 잘못했죠. 되게 잘못한 거죠. 잘못했죠. 예. 말이 안 되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 못해.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는 우리가 좀 말 한마디 조심하자 이런 것도 필요하고 뭐 의협회장이 예를 들면 뭐 단식을 한다든가 이런 정말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그리고 그렇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 싸움 초기에 그 우리 전 의협회장께서 존경하는 분인데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딱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저 의사 특권층 정말 대단하구나 생각하잖아요. 저 그 말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네. 아니 전임 회장이란 분이 네. 존경하신다. 저는 전혀 존경 안 해요. 아, 왜 아니, 그런 역설적으로 소리를 말씀하시네. 저 갖다가 패친이라서 왜 그런 소리를 도움도 안 되고 본인 혼자 잘난 체 하는 거지. 어떻게 그 의사가 환자들을 이깁니까? 국민들을 이깁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전쟁을 더 악화시킨 거잖아요. 네.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거꾸로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은 그 공무원들은 그 소리 들으면 화가 안 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꾸로 우리는 또 그 반대편에서 또 막 소리 지르는 모차관하고 네. 그런 소리 들으면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럼 끝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피해는 네.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환자를 버리고 그럼 무슨 의사를 왜 해요? 맞습니다. 정부가 이게 의사들이 잘 못 싸우는 걸 알고 이렇게 일부 처음에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아니 그런 식으로 여론전을 하는 거는 의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좀 진짜 억울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전공의가 떠났지만 전공의 빈자리까지 대학 교수들이 아까 그렇게 열심히 그 백업을 해주고 대신 해주고 있는데 당직 서면서, 근데 의사들 일반하면서 의사가 마치 모든 의사가 파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하고 대학병 의사까지 욕하고 막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 난 진짜. 저는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서 2년 전에요 의사들 정말 4년 전 아니야? 4년 2020년. 코로나 때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때 좀 2, 3년 전이죠, 그죠? 한 4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코로나 때 정말 밤잠 안 자면서 환자 지킨다고. 그다음 그때는 맨날 밑글에 보면은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간호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글이 도배가 됐어요. 네, 그렇죠. 근데 어느 한순간에 몇몇 사람들의 그 선동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의사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싸움을 하게 된 사람들은 이른바 미용이나 이런 쪽에 가 있는 의사 선생님들보다 병원에서 묵묵히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일하는 거에 비해서 박봉을 받아가면서 환자 살리려고 죽자 살자 밤잠 안 가면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적이 되고 그한테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것도 뭐가 잘못돼도 되게 잘못됐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무서운 게 이 요즘 기후 변화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는 그다음 이 이동이 아주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뭐 메르스 코로나 같은 게 또 와요. 몇 년 주기로. 근데 그때 돼서 의사 있을까요? 전에처럼 할까요? 그러게요. 저는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호흡기 내과가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의사나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 어느 조직이든지. 혼을 내시는 건 좋아요. 근데 의사라는 자체. 근데 의사 단체 의협에 대해서 신뢰도도 의사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전부로 보지 마시고 내가 만났던 나를 도와줬던 의사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식의 표현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그리고 좀 소송 거는 것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좀 내가 소송을 걸어서 내가 돈을 뭐 몇 억을 받았다. 뭐 나야 좋지만 그 의사가 현장을 떠나버리면 그건 이제 치료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죽으면 억울해요. 억울하지. 내 가족이 죽으면 의사가 뭐 잘못한 거 아니냐. 그 빨간 눈을 보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살피고 뭘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 저는 생각하는데 과도한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런 의료 행위를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는 결국은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건 본인한테 돌아올 문제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준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막 무너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판사님들의 잘못된 판결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의사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막 뭐 의무 기록지 차트 안 썼다고 해서 막 몇억 원 배상을 하니까 이런 건 어떻게 의사가 소신껏 진료를 하냐고요. 진짜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하루에 의사가 5, 6명, 10명만 보면 되니까 의무 기록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전 뭐 50명, 60명씩 외래 볼 때 의무 기록을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 이런 어떤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진짜 실무적인 거에 대해서 정말 빠삭해야 되는데 이런 판사도 어떻게 보면 그 의료 전문 판사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는데 2025년 정원은 이미 정부에서는 딱 뭐 수시도 시작됐고 해서 뭐 이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데 교수님 생각도 그러시죠? 그 틀에 얽혀서 큰 걸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법이라는 걸 다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또 찾으면 또 나올 것이다. 그게 안 된다. 그거는 저는 조금 뭐라고 할까? 핑계라고 할까? 전 너무 심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또 아니 해야죠. 안 하면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걸 갖다가. 근데 교수님 말씀으로는 또 뭐 백지화가 돼도 필수 교과는 전공의가 많이 돌아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황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든 전공의가 돌아오면은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한 어떤 교수님만의 어떤 혹시 생각이나 방법이 있으신지.
그 제가 특별한 방법은 없죠, 저도. 예.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예. 골든 타임 넘겼잖아요. 넘겼죠. 지났구나. 예. 골든 타임이 그렇게 외쳐대고 저는 이제 가정학과 의사라서 예. 정말 흉부외과, 신경외과 이런 절박한 분들의 목소리가 더 맥힐 거라 생각해서 네. 저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이었는데 예. 그분들이 그렇게 절규를 하고 해도 이미 골든 타임을 넘겨버렸어요. 야, 예, 이거- 그래서 지금은 피해를 보통 이럴 때는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사실 타임머신 개발해서 2월달로 다시 돌아가는 그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4월 그래도 4월 1일 날인가 대통령 담화를 한 번 하셨는데 총선 전에 그때도 기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좀 생각해 보겠다. 다시 생각.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담화에서 우리 의사들을 화물연대랑 비교하면서 뭐 칼퇴 이러면서 이제 의사들을 적폐로 규정하는 순간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거기서. 아 근데 그 수많은 전공의들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진짜 공부를 정말 피 터지게 밤잠 안 가져서 이렇게 이뤄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대부분 다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요. 네. 초반에는 그랬어요. 그 괘씸하잖아요. 네. 병원 떠나갔으니까. 저도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았는데 급할 때는 와서 다 도와줬어요 초반에. 초반에는 예,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게 아니다, 자기들 미래가 없어진다고 네. 했지만은 네. 다 와서 도와주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친구들이. 아,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나자빠진 거죠. 예. 물론 지금 욕 들을 만한 친구들이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여러분이 그 만났던 예, 그렇죠. 그런 의사예요. 그래서 뭐 그 친구들의 행동이 괘씸하고 뭐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내면에는 그런 면도 있다는 정도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중에서도 진짜 솔직히 복귀하고 싶은데 어떤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보는 눈도 있고 해가지고 뭐 블랙리스트 이런 거. 그럼요. 네, 그래서 뭐 복귀를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신가요? 블랙리스트 때문이기보다는요. 네. 다 복귀, 제 제자들은 복귀하고 싶은 애들 꽤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복귀해봤자 네.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조금만 틀어주면은 예. 옛날처럼 돌아가진 않지만은 그래도 반이라도 그러니까 반 돌아가주면 정도는 어떻게든 이 열심히 사태 있을 수 어느 있겠네요. 정도 좀 우리가 조정 가능한 사태가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결단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히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025년을 이제 많이 유예해버리면 이거를 위해서 이제 재수하고 다시 이제 입시생이 뭐 훨씬 늘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난리보다는 미래 의료를 생각할 때 이건 감당해낸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면이 있지만은 대승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아니 의대 어차피 의대 들어갈 실력이 되는 분들은 1년만 좀 이따가 좀 이건 또 아니잖아요. 댓글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최국님 지금 지금 인간이냐 막 이러는데 너 1년 살아봐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의대 지원하는 그 학부모들이 되게 많나요? 지금 많죠. 지금 많아요? 휴학한 친구들도 너무 그래요? 많고 그다음에 뭐 다 반에서 1등 하는 애들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공대 다니는 친구들도 좀 휴학 많이 하고 있고요. N수생도 근데 그것도 그래요. 뭐 시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간 되네. 이 펜대 돌리는 사람들을 네네. 이야기 몇 번 합시다. 의약분업 이야기할 때 우리 의사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네네. 의약분업에서 뭐가 해결됐어요? 의약분업 해가지고 그때 주 목적이 뭐냐면 항생제나 이런 오남용을 맞는다고 그랬는데 안 막아졌어요. 근데 뭐로 막은 줄 아세요? 뭘? 전산. 내가 이제는 약을 항생제 어느 병원에서 이미 처방했습니다. 전산에 떠요. 그 이후에 그 사용량이 약의 오남용이 줄었어요. 그게 사실 그걸로 준 거보다는 그 효과가 더 컸고요. 시스템이었네. 왜 갑자기 의학 전문대학원을 만들겠대? 진짜. 근데 그렇게 만들려 했는데 몇몇 사회 펜대에서 나온 그 상상력이 동원이 돼서 의학 전문대학원 오면 이런 혜택 줄게 해가 정부가 밀어붙였어요. 근데 지금 다 들어왔어요. 다 돌아왔지 거의. 왠 줄 알아요? 의학 전문 보면은 그 친구들이 지금 나이가 들고 군대 갔다 오고 이러니까 인터널 레지던트 하는 것보다 면허 따자마자 미용하고 일단 돈을 벌어서 가지고 살려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세포적인 생각이 사실 지금 의료계에서는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문재인 케어도 뭐 사실 다들 반대했는데 뭐 다시 돌렸잖아요. 뭐. 그것도 무상의료도 그렇죠. 마찬가지 네. 컨셉이었고요. 네. 근데 그거 했더니 이게 이 친구들 반대해서 못했지만 무상의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무상의료의 그 대표적인 영국이라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네네. 거기 이번에 바뀐 것 중에 정권이 바꾼 게 중에 하나는 무상의료 때문이잖아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그러니까. 네. 안 되니까. 예.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그 치밀하고 정확하고 이런 것들을 펜 때만에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네. 조사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는. 의사들도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의료 개혁을 이렇게 하시는 게 단순히 이제 의대 정원을 늘려서 어떤 그런 개혁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보다 어떤 더 큰 무언가를 위한 빌드업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이거 윤빠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아니 예를 들어서 의료 민영화나 뭐 이런, 의료 민영화.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초석이 아니냐. 아니 그러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뭐 대통령 그 지지자였어요. 네네네.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 잘하시기를 지금도 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민영화까지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민영화라는 거는 이 좋은 시스템이 민영화가 되는 순간 상당히 문제가 돼요. 영국도 무상의료지만 사실은 민영화거든요. 네. 병원에 못 가니까 그 프라이빗 클리닉에 가서 거의 다 자기 네, 돈 네, 네. 비싼 돈 내고 치료받잖아요. 돈이 또 엄청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기다리느니 뭐 2천만 원 내서 치료를 받는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그 의료 네. 격차가 더 심해지니까 심해지죠. 데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이 한 얘기랑 조금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의료 민영화 그렇게 나쁜 게 아닐 수 아니, 있다면. 아니. 의료 민영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의료 민영화가 잘 돼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씩 막 낸다고. 그러니까 해놨는데.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했는데 사실은 돈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부자한테는 되게 좋은 거고. 그리고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좋은 예, 나라예요.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영화 할 부분하고 아닐 부분을 네, 면밀히 따져서 네. 저는 있잖아요. 그것만 딱 잘 정해놓고. 암, 네. 그 다음에 심장 질환, 네. 그 다음에 아주 그 심각한 불치병. 네. 이거는 민영화로 절대 가면 안 되고 엄청난 그쵸, 돈을 그쵸, 그쵸. 썼으면 좋겠고 시스템 예. 응급 환자, 예, 그 다음에 그 감기 환자, 네. 그 다음에 그렇죠. 가벼 소화불량, 예, 경증. 예. 그런 환자는 개인 부담을 좀 늘리면 좋겠어요. 와. 그걸 민영화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 사실은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가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료 개혁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우와.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님이 그거를 근데 이제 그건 아니. 대통령 문제는 죄송. 뭐냐면은 그게 100% 올렸는데 1,000원에서 2,000원 올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100% 말은 100% 수치로 그러니까 그렇네요. 통계에서 예. 100% 올린다. 엄청 오르는 건 아니네 또. 그 금액에 예.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지. 미국에도 2천만 원짜리 10% 올리면 200만 원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우리는 2만 원짜리 10% 오르면 아, 2천 원 2만 오르는 그럼 거예요. 2천 원 오르는 건데. 그래서 자꾸 그렇게 미국이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네요. 숫자 갖고 그렇게 우리나라의 장난치지 민영화를. 말고 명확하게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예. 이야기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앞으로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좀뭐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또. 뭐 민영화, 앞으로는, 그러니까 예, 민영화 먼 미래. 어차피 건강보험 기금 고갈되면 우리의 이제 미래일 수 있기 네. 때문에 그것도 미리미리 뭐 얘기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서 교수님 정확하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 민영화 할 부분하고 아닐 부분하고 특히 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네. 아마 서 교수님도 그건 절대 원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하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IBM 같은 애가 왓슨 같은 걸 갖다가 예. 우리나라에 먼저 도입을 해서 모 대학병원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의 대학병원 갔더니 너무나 데이터가 많은 거예요. 미국에서 항암 치료하면은 너무 비싸가지고 MRI, CT도 잘 못 찍는데 네. 우리나라 MRI, CT 기본적으로 찍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욕심이 있으니까 가져가서 네. 트레이닝 하려고 IBM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 국민은 요즘 엄청난 혜택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살리자는 거죠. 암이나 뭐 그런. 근데 대신에 지금 뭐 어르신들 뭐 무릎 관절염으로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외로우시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갖고 뭐 몇 군데 왔다 그런 비용 진짜 아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좀 그렇지만은 그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 외국에서 와가지고
그런데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돈 아껴가지고. 건강보험 혜택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노년 인구는 늘어나는데 지금 저도 불안해요. 나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그렇죠. 요즘 왜 그러냐면 말년에 예. 누가 나를 지켜줘. 요즘 애들한테 그 아 자녀가 없으시죠? 자녀 있죠. 근데 아. 애들한테 부담 시키기 애들이 싫어서 지켜주진 않죠. 그렇죠. 부담 안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그 간병비 400만 원, 1000만 원씩 든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데 돈을 쓰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그냥 딴 얘기인데 저는 이제 제 아들한테 4살부터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날 지켜라. 넌 날 모셔야 된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인드는 3살까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난 늦었다고 봅니다. 예. 네. 아까 그 교수님의 네. 하신 말씀이 어떤 의대 정원 늘리고 어떤 이런 의료 개혁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이다라는 말씀이 시스템. 가슴에 딱 와닿네요. 맞습니다. 시스템. 어쨌든 우리 의료계 석하 오상원 교수님을 모시고 그렇습니다. 정말 1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눠봤고 오늘 뭐 실시간 2천이 넘어요. 뭐 맞습니다. 대단한데 진짜 예, 예. 슈퍼챗도 많이 터졌는데 교수님이 못 읽어드릴 상당히 또 스마트하신 게 예. 계속 항상 뭔가 좀 비판을 하실 때는 앞에 그걸 붙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도 다 그랬다. 아 정말 그랬어요. 예. 저는 정부하고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 역시 교수님. 불만이 예. 엄청나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도 뻘짓을 많이 한 게 뭐 수술실 CCTV 같은 거는 진짜 우리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맞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석하 오상원 교수님 예, 너무 유익한 시간. 유익한 시간. 댓글 난리 났습니다. 많은 거 알게 되는. 석센도 받으러 네, 가겠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아주 진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감사합니다. 나와주시기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수덕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기 미니 시사 유라.